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김진명 작가의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아우라를 갖고 계신 그런 작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강연들을 찾아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속에 많은 내용들이 이제 또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 그러니까 김진명 작가가 소설은 많이 집필을 하셨지만 에세이는 이제 첫 번째라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을 거세해버린 삶, 너무 멋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읽으면서 바로 팍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삶이 비극을 거세해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비극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열정은 항상 고통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청춘의 꿈이 항상 좌절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타협을 하게 되고, 인간은 그 상황의 힘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프레질한, 언제 어떤 걸로 깨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불운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상실. 아무리 좋게 잘 살아도 사랑을 잃는다거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는다거나 항상 상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좋아도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는 권태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태는 고통에 버금가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극과 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적 삶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인들이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 시대만 해도 문학이 거의 다 비극이죠. 그리스 비극. 셰익스피어도 뭡니까? 4대 비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비극적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깨달음, 해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 소통은 그래서 비극에 관한 소통이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비극이 거세돼 버린 그런 삶의 모습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과시하고 막 기쁜 일만 있고 막 성공만이 있는 것처럼 가식적인 자랑질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면 되는데 타인의 불행을 조장해서 행복해지려고 하고, 이러한 거짓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 속에서 진실이 이제 질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허상들은 다 기쁜 일만 있고 성공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안 그런데, 그 안에는 안 그런데, 그런 것들만 보이니까 어떻게 되죠? 나만 고통스러운가 봐, 나만 괴로운가 봐. 그러니까 속이 골마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실과 허상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정혜신 박사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한대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면 대부분 와르르르르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기쁜 일만 있고 막 성공만 있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와르르르르. 그러니까 우리는 비극을 소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극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비극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만 힘든지 알았는데 저분도 저렇구나.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그 소통의 모습들이 있겠죠. 내 상처가 타인을 살리는 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허상인 것을 알고 진실을 아는 이들과 비극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내면의 힘을 키워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김진명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죠. 책 제목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아니, 행복을 택하지 않고 왜 불행을 택해? 그러니까 외면적 성공, 이런 것들을 택하지 않고 내면의 힘을 키워서, 그러니까 외면적 성공과 반대되는 길이지만 나의 내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행복한 그런 길을 이제 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의 힘, 내면의 힘. 그러니까 외면의 힘이라는 거는 보여지는 성공,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뭐 외모를 가꾼다거나 사회적 백 이런 것들을 갖춘다거나 외면의 힘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많이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오히려 자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외면의 힘을 성취한 이들을 최고의 인간으로 여기거나 뭐 그런 시대는 없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내면의 힘이라는 거는 뭐 자아 실현이라든가 개인의 고유 강점, 뭐 지혜, 검소 이런 것도 내면의 힘에 속하겠죠.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행복해지는 게 바로 내면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게 되면 어떠한 외면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 외형적으로 막 성공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 찾아와도 그런 것에 흔들려서 내가 뭐 기죽고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의 삶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충만감을 가지고. 자, 외면의 힘, 내면의 힘.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내면의 힘이다. 이걸 가져라. 이렇게 김진명 작가가 조언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아우터 게임과 이너 게임이라는 측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우터 게임이라는 게 이제 외면의 힘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아우터 게임이 맞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 되게 자주 드렸는데, 삶의 모습이나 삶의 양식은 뭐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종교 이런 걸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경제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이제 저성장 시대로 완전히 이제 접어든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삶의 모습, 양식이 되는 거죠.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아우터 게임에서 활발하게 성공할 수 있었죠. 지금은 그런 것들을 획득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너 게임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체인지,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외면의 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우터 게임은 만족감이나 충만함 이런 것들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잠시의 성취, 그 순간의 어떤 변화, 미분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미분값이 높아서 잠깐 행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다시 공허해지는 것이고 부정적 중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아우터 게임 속에서 뭐 중독된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너 게임은 이제 내면의 힘인데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거니까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판단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이유가 타인의 판단, 평가 이런 걸로 괴롭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우터 게임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매일 들어가서 구독자 변화 보고 막 조회수 보고 그걸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경쟁 유튜브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란 말이냐. 그리고 내가 경쟁 유튜브보다 잘 나가도 또 공허함이 생기는 것이고 또 높은 게 보이는 것이고 만족이나 뭐 충만함 이런 것들을 얻기는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너 게임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어떠한 저와의 약속을 했냐면 제 자신의 이제 성장을 위해서 이걸 반드시 해야겠다.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은 꾸준히 올려야겠다. 그러니까 저 자신과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거의 대부분 뭐 지켜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굉장한 그 충만함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너 게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뭐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우터 게임과 이너 게임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너 게임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삶을 잘 사는 방법 3가지인데 김진명 작가가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남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남을 위해 사는 것, 아니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살지 말란 말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당연히 인간은 나를 위해 사는 건데 남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공헌을 한다거나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남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사회를 위해서 정직하거나 나의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지 않거나 이런 것도 남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봉사를 한다거나 남의 성공을 돕는다거나 이런 것도 남을 위해 사는 것이죠. 이럴 때 인간은 가장 큰 기쁨과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막 뇌에서 알파파가 막 쏟아지고 가장 행복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면의 세계를 가지는 것.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열정을 품을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 강점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누구나 이제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를 이제 추구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어? 그 돈은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외면적 성공, 돈과 지위 이런 것들로 이제 환원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죠. 누군가가 아무리 사소한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북유럽에서 긍정적인 그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외면적 성공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아무리 작고 사소하더라도 상대의 파라다이스, 고유 강점, 관심사를 존중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비극이 거세된 삶에서 허상과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자신만의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을 추구할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김진명 작가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면의 세계를 가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